호주에서는 1978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매년 가장 뛰어난 언론인에게 골드 워클리라는 상을 줘왔어요. 6년 전인 2018년에 이 상을 받은 사람인데 헤들리 토마스라는 기자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 양반이. 2006년에 테러리스트라고 억울하게 고발된 무하메드 헤니프라는 의사 취재하면서 경찰에 잘못된 수사 폭로해가지고 이걸로 상 받았고 2018년에도 받은 적이 있어요. 두 번 받았어. 아주 그냥 실력이 좋은 양반이야. 그러면 두 번째 골드 워클리는 뭘 취재했던 거냐? 더 티처스 팻이라고 이게 한 17부작 나온 팟캐스트거든요. 호주에서만 한 3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고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1등을 여러 번 했어. 인기 좋은 프로였어. 1982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미해결 여성 실종 사건과 체육 선생님이 학생에게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팟캐스트의 내용이 이 사건들이야. 그리고 이 방송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길래 다른 나라까지 관심을 끌었고 이게 또 36년간 미제였다고 사건이 어떻게 팟캐스트로 해결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1982년 1월 8일에 실종된 44살 르넷 도슨 사건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사건은 1982년 1월 9일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시드니라는 곳이 있어. 우리가 아는 그 시드니예요. 여기 사는 심스 부인이 결혼에 분가한 딸과 온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생각이었대. 아침에 손주들 학교 보내고 딸이랑 둘이 잠깐 갔다가 애들 오기 전에 돌아오자는 거야. 그럼 뭐 별거 안 해. 가서 뜨뜻한 물에 몸 잠깐 담궜다가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면은 진짜 별거 안 하는 일정이란 말이야. 그래도 이 심스 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녁에 또 손주들도 보고 같이 저녁도 먹겠지. 얼마나 좋냐? 미리 짐 다 싸놓고 일찍 딸과 만나기로 했지. 근데 이 딸이 이날 전화도 없고 나타나질 않아. 전날 저녁 통화할 때만 해도 별일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바로 여행 취소하고 딸 집을 가봤지. 딸 이름이 이 사람이야. 르넷 도슨이라고 체육교사인 남편과 딸 둘 낳아 키우는 32살 주부인데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딸 잘 키워, 뭐 남편에게 잘해, 살림도 잘해 다들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여자였대요. 심스 부인이 이 딸 집 가보니까 집에도 없네?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아. 아무 연락 없이 이럴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사위인 르넷의 남편 크리스에게도 연락해 봅니다. 사위는 르넷이 사라진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사라진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르넷이 새벽에 집을 나갔고 아무래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다는 거지. 심스 부인이 놀라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자기가 엄마잖아. 자기만큼 르넷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집을 나갈 정도로 그동안 종교에 빠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고 경제적이나 가정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 특히 르넷 성격상 어린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얘네 두고 집을 나간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심스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이걸 또 사위가 말려요. 자기 직업이 교사인데 아내가 사이비 신도인 게 알려지면 좋지 않을 것 같고 시간 좀 주면 알아서 들어올 테니 기다려보재. 그러니까 뭐 엄마 몰래 그동안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나 봐. 사위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경찰에 신고했다가 괜히 일만 더 키울 수도 있고 르넷이 진짜 이상한 종교에 빠졌거나 잠깐 잘못해서 집을 나갔더라도 금방 정신 차리고 돌아올 만한 애라고 믿은 거야. 신고 안 하고 집에 갔어요. 하지만 르넷은 한 달째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던 심스 부인은 다시 사위인 옆에 남자 크리스에게 신고하자 이제 그 서방 그랬지. 남편도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건 처음인가 봐. 신고하재. 이게 실종 6주가 더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내 실종 신고합니다. 남편이 이제 진술을 하는데 르넷이 가출한 날 새벽에 잠깐 싸우긴 했대. 아내가 돈을 너무 막 써가지고 생활비를 부부싸움 잠깐 한 건데 이상한 종교에 다 나가길래 화를 냈더니 말도 없이 여권이나 면허증 하나 챙기지 않고 바로 가출해버렸다는 거야. 그 사이비 종교로 아무래도 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나 위치는 또 자기는 모른대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 여러분 어떠냐고. 르넷 남편인 이 크리스의 말 사실 같나? 사건이 2018년에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그 상 받은 사람이 하는 팟캐스트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눈치챘겠지만 르넷은 가출한 게 아닙니다. 살해됐던 거야. 그럼 범인이 누구냐? 2018년 12월 5일 르넷 도슨 살인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이 새끼라고. 르넷의 남편인 새끼, 장모님의 신고를 그렇게 말리던 그 새끼, 호주의 전 프로 럭비 선수였던 새끼,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그 새끼야. 크리스 도슨.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미제로 남은 사건이 그러면 32년 만에 밝혀질 수 있었냐는 건데, 일단 크리스 도슨 이 새끼 어떤 새끼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1948년 7월 26일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클론이 있어. 쌍둥이거든요. 뭐 누가 크리스 도슨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둘 중 하나겠지 뭐. 쌍둥이 형 이름이 폴 도슨입니다. 둘 다 1970년대에 호주의 럭비 리그에서 뛴 프로 선수였대. 뉴타운이라는 팀에 있었는데 리그 우승한 적도 있고 둘 다 좀 치는 선수였나 봐. 그러면 르넷은 어떻게 만났냐? 둘이 동갑이에요. 17살 때 학교 행사에서 만났대. 그날부터 한 4년 사귀다가 20살 넘자 결혼하면서 르넷의 성이 크리스네 집안 따라 도슨으로 바뀐 거야. 르넷 도슨. 뭐 사이는 좋았대요. 르넷이 남편 경기 있을 때마다 항상 경기장 가서 다 응원하고, 은퇴하고 백수일 때도 새 직업 찾을 때까지 잔소리 한 번 없었대요. 부담을 안 줬어. 그래서 크리스가 마음 편하게 늦게 공부 시작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체육 교사까지 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딸 둘을 낳았고요. 르넷이 직업이 원래 간호사입니다. 직업 좋잖아. 근데도 애들과 떨어지기 싫다고 일을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두고 가출해? 특히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건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가족 이야기를 좀 들어보더니 이거 어디서부터 수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일단 크리스는 아내가 사라진 지 6주나 지났어요. 40일이 더 넘었다고. 굉장히 늦게 신고했고, 진짜 사이비에 빠진 거면 당장 사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든 뭔가가 있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가 교사인 게 중요하냐, 아내가 사이비 들어간 게 중요하냐? 소문난다면서 신고 미뤘고 사이비 문제로 가출할 정도면 아내가 진작에 티를 좀 냈을 것 같은데, 남편이란 새끼는 이 종교 이름이나 위치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출했다는 건 또 확신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반응이 특이했지만 경찰은 그래도 신고 접수됐으니까 르넷을 찾아봤죠. 흔적이 없습니다. 신분증, 소지품 다 집에 있고 은행 기록도 안 나와. 사람만 사라진 거야. 경찰은 르넷을 찾을 수 없었고요. 크리스는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이대로 더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실종 1년 만에 이혼을 신청합니다. 실종 1년 만이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주는 이혼하고 싶다고 바로 되질 않는데, 우리나라도 뭐 4주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호주는 1년이야. 이 기간이 필요하대요. 이 시간을 기다려야 이혼 자격이 생기고, 크리스는 자격이 생기자마자 이혼을 신청했다는 거지. 마치 이 새끼는 기다린 것 같아, 이 시간을. 그럼 크리스는 이혼하고 어떻게 살았냐? 이 여자가 르넷이 아니에요. 조애나 커디스라고 17살입니다. 얘랑 결혼해서 딸을 하나 더 낳은 거야. 심지어 이 조애나는요, 자기가 일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선생님 아내가 실종됐다는 소문을 듣고 조애나가 크리스를 위로해 주려고 먼저 접근해 왔대. 그러니까 뭐 크리스도 씨발 뭐 고맙다 이러면서 어깨에도 손 쓱 올리고 무릎에도 한번 앉히고 이지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밖에다는 조애나가 자기를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진 사이라고 하는데, 야 누가 믿니? 어떤 선생이 씨발 아내 실종으로 이혼 자격이 생기는 1년 만에 바로 이혼 신청해버리고 아싸 좋구나 하면서 지가 가르치던 학생이랑 결혼을 해요. 이거는 씨발껏 교사 윤리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경찰도 이런 생각이었고요. 크리스를 먼저 의심해 봤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크리스는 신났지 뭐. 어차피 어린 새 아내 뒀겠다. 르넷 찾는데 관심도 없고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잖아. 경찰에 협조도 잘 안 해. 수사 루트가 막힌 경찰은요, 점점 사건을 포기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당장 새 사건 밀려 들어오는데 마냥 이것만 매달릴 순 없잖아. 그래서 36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가 이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진 또 않았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조에나랑 만났다고는 하는데 지가 사실 그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 조에나가 크리스 처음 만난 게 16살입니다. 르넷이 실종되기 직전부터였다는 거예요. 조에나네 집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얘가 집을 나오게 됐대. 무슨 이유인지는 안 알려졌는데 폭력이나 뭐 가난 중 하나였겠지. 이 사정을 들은 르넷이 조에나를 차라리 집에 들여서 잠깐만 돌보자. 그래가지고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애가 학생이니까 낮에는 학교 가. 집에 오면은 집안일 잠깐 돕고 크리스랑 르네가 낳은 딸들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애들도 뭐 언니 하면서 잘 따라다니니까 가족처럼 5명이 산 거야. 근데 이 씨발 학교 선생인 크리스 도슨 씨가 조에나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둘만 있을 때 쓱 와가지고 나 아내랑은 금방 이혼할 생각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너래. 그러니까 조에나는 처음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좋고 잘해주는 거 감사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우리 크서방이 어린애한테 씨발 이빨 까면서 수작질한 거 아니냐고. 애가 지금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크리스 말에 놀아난 거야. 밤마다 르넷이 자면 조에나 방을 찾아가. 이래서 의제강간이 있는 겁니다. 조에나도 지금 자기가 동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리니까 법적으로는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엔이 미성년자고 가족도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위탁시설 개념으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르넷이 실종되자 이틀 만에 아예 같이 사는 집으로 얘를 거주지 등록까지 시켜버렸어. 1년 뒤에 이혼 자격 생기면은 바로 결혼하려고 그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거야. 자격이 생기자 바로 결혼했고요. 이사도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딸들은 언니라고 부르던 조에나를 이제 엄마라고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10년 만에 이혼했어요. 크리스가 2003년까지 계속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다 55살에 그만두거든. 잘린 거야. 르넷 실종 21년째기도 했는데 사실 경찰은 수사를 멈췄지만 크리스를 계속 의심은 해왔어요. 그러다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한번 크리스를 불러 조사해 봤는데 이게 학교에 알려져서 잘린 거지. 잘렸지만 이번에도 혐의가 나온 건 없거든. 단순히 조사 한번 하고 만 거라고. 그리고 15년을 더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2018년 되자 헤들리 토마스라는 기자가 르넷 도슨 실종 사건과 이 크리스 도슨의 과거 성범죄를 알리는 팟캐스트를 한 거지. 왜 여기에 이 헤들리 씨가 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혼자서는 크리스를 범인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반응을 끌면서 사건의 관심도가 뒤늦게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이 팟캐스트는 처음에 말한 대로 이름이 더 티처스 펫이야. 선생님의 애완동물. 이 기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죠. 1982년 1월 8일 실종된 르넷 도슨 사건부터 럭비 선수 출신인 체육교사 크리스 도슨이 16살 학생인 조에나 커티스에게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에 일하던 학교에서 여학생 2명에게 이 새끼가 또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더라고. 이걸 자세하게 풀어낸 거야. 이때 성폭행 피해자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도 크리스는 멀쩡히 학교에 나와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지. 이 문제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래. 팟캐스트에서 헤들리 토마스는 첫 번째 아내 르넷 도슨의 실종 사건은 경찰도 아직 크리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 이렇게 본다곤 했지만 2번이나 조사받고도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게 이상해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이상한 거야. 아니 증거를 찾아야 기소를 하죠. 헤들리 씨. 그냥 의심되면 일단 재판부터 지르는 게 맞냐?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누가 범인인 건 몰라? 범인을 찾는 건 쉬워요. 이 알리바이, 심증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 이 사람 취지는 좋은데 하는 말이 또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먹히죠. 사람들은 중립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이 사건으로만 17편 나왔고 다운로드 3천만 넘었어. 전 세계에 36년 전 르넷 도슨 실종 사건이 홍보된 거야. 관심도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참 신기한 게요. 경찰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기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면은 수사를 뒤늦게라도 다시 해줘. 그리고 입장 발표, 질문에 대한 대답도 꽤 잘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팟캐스트 때문에 여론이 생기자 2018년에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한 거야. 르넷이 사라진 장소, 이 집부터 수사가 진행됐고 최우선 목표는 시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실상 죽었다고 보는 게 맞죠, 르넷은. 36년간 생존 반응이 없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명의 사용 한 번 없이 여태 숨어 살 순 없다고. 사망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살인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동안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수사한 건데 지금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잡히면요, 이게 실종 때랑은 경찰의 발동 권한이 달라져. 쉽게 말해서 실종 사건은 어디로 사람이 갔는지를 찾는 과정이야. 근데 살인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라고.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르넷이 살던 집 근처 땅을 파봤거든? 시신은 없었어. 대신에 실종 전날 입고 있었다는 분홍 가디건이 발견됩니다. 여기 피가 조금 묻어있네? 르넷 피야. 사실 36개월도 아니고 36년 전 사망한 시신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죠. 결국 시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크리스 도슨은 르넷 도슨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가 됐어요. 가디건의 피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당연히 우리 크서방은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착취 혐의는 또 대답을 못해요, 이 양반이. 크리스가 체포되자 법원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그러면서 헤들리 토마스의 팟캐스트를 삭제해요. 괜히 법원 입장과 상관없는 개인의 의견으로 여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재판이 8개월 동안 진행됐고 결국 유죄 나와요. 살인 인정됐어. 검사의 주장이 뭐냐? 크리스가 르넷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내 실종에 그동안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조애나와의 불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을 해서 르넷이 사망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길고 어려운데 해석을 해보자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죽을 만한 뭔가의 행동을 크리스가 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살인이 인정되는 건 좀 사실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받아들여졌어. 18년간 가석방 금지된 24년형 나왔고요.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착취도 3년씩 9년 받았어요. 33년형 나온 거야. 크리스 도슨이 70살에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3년이면 뭐 이건 나오지 말라는 거죠. 꽤 늦었지만 제대로 판결이 뭐 나온 것 같긴 해요. 헤들리 토마스의 팟캐스트가 없었다면은 여론으로 경찰을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애초에 안 만들어졌겠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증거를 찾은 건 아니지만. 올해의 언론인상 줄만 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